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제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바로 씨뿔뿔에서 절대 쓰지 마라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벡터 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벡터 불은요, 씨뿔뿔 역사상 가장 많이 오해받는 친구 중 하나인데요. 이름은 벡터인데 그 속은 벡터가 아닌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벡터인 듯 벡터 아닌 벡터 같은 너인 거죠. 왜냐하면 씨뿔뿔 표준에서는 일반 타입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로요. 불 타입만을 템플릿 특수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타입의 템플릿은요, 다 같은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구현을 해놨어요. 하지만 불 타입만 특수화를 시켜서요, 완전히 다른 자료 구조로 동작하게 구현해 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을 감추고 딴 생각을 하는 친구를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벡터 불도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케이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면접에서 "벡터 불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요. "어 안 됐어요? 왜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생각보다 자주 나오는 이 질문을 어떻게 답변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단 벡터 불만 왜 특수화가 됐을까? 일반 타입이랑은 전혀 다르게 동작하도록 왜 구현을 달리 해놨을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당시 설계하는 개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불 하나 저장하는데 1바이트나 써야 돼? 너무 아깝지 않아? 연가일 저장하려면 1비트면 충분하잖아. 그래서 그들은 정말 메모리를 아껴보겠다고요. 불 한 개를 1비트에 저장을 합니다. 불 한 개씩을 1비트에 저장을 합니다. 이를 비트 단위 압축 저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도는 좋았지만 부작용이 장난 아니었던 거죠. 지나친 욕심이 화를 부른 꼴인데요.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요. 레퍼런스와 포인터를 반환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불 타입은요. 비트 단위로 저장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주소값은요. 1바이트당 한 개씩 할당이 됩니다. 즉 비트 단위로는 주소값을 할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는요. 개별 주소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일반 타입들은요. 이렇게 인덱스로 접근을 하면 레퍼런스로 반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V1의 0번째다라고 하면요. 여기서 반환되는 값은 레퍼런스, 이 5가 위치된 요 위치 값을 R1에 반환을 하게 돼서 R1이 벡터의 이 공간을 공유하게 됩니다. 즉 리턴되는 값이 레퍼런스 타입이 되는데요. 불 타입은요. 레퍼런스 타입으로 가져다가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유는요. 비트당 저장된 이 벡터, 요 비트당 저장된 이 불 타입은요. 개별 주소 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레퍼런스를 반환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더군다나 포인터 반환은 주소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와 포인터를 반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면 일반 타입하고 같은 방식으로는 동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벡터 불이 반환하는 건 뭐냐면요. 이 프록시 객체라는 걸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프록시 객체라는 건 뭘까요? 얘는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리 객체라고 불리우는 이 프록시 객체는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요. 너는 그냥 쓰는 척만 해. 쓰는 척만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일은요. 누가 하는 겁니까?
프록시 객체가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타입이 불타입처럼 쓰는 것처럼 너는 연기만 해. 내가 내부적인 일은 다 해줄게 라는 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프록시 객체가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포인터나 메모리, 파일, TV, 네트워크 다양한 분야에 프록시 객체는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벡터불은요. 왜 프록시 객체가 필요할까요? 일단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불타입은 비트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죠. 그러니까 주소를 가질 수 없고요. 불처럼 행동하는 가짜 객체가 필요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 가짜 객체가 바로 뭐라고 보시면 돼요? 프록시 객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프록시 객체가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뭘까요? 읽고 쓰고 프록시처럼 보이도록 연기하는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1비트의 값을 불로 변환해 줘야 되고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코드를 썼을 때 VI의 자리를 찾아야 되죠. 그러면 이 VI가 어딘지를 해당 비트를 찾아서 불을 켜거나 불을 끄는 1과 0으로 바꾸는 연산을 대신 수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문이 자연스럽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일을 우리가 암묵적인 변환을 통해서 구문이 자연스럽게 동작하도록 만드는 구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프록시 객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레퍼런스와 포인터를 반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불타입만 유일하게 프록시 객체를 반환을 하는데요. 이유는 주소값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은 뭘까요? 우리가 C++의 핵심인 STL 알고리즘과 궁합이 나쁩니다. 이유는요. 실제 우리가 벡터에서 위치를 지정하는 이더레이터는요. 뭘 기반으로 돌아갑니까? 포인터를 기반으로 돌아갑니다. 아시다시피 포인터를 기반으로 돌아가려면 당연히 주소값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불타입은 주소값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돌아가는 특수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또 뭐예요? 프록시 객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건 이더레이터가 아니라 뭐예요? 프록시 객체가 돌아가는 거고요.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개발자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위기에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당연히 디버깅 난이도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개발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리버스라는 구문을 쓸 때 비긴부터 엔드까지 돈다라고 하면 이더레이터로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얘는 내부적으로 이더레이터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일반 타입들은 다 포인터 기반인 이더레이터로 돌아가지만 이 불타입만 뭘로요? 프록시 객체 기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지금은 아주 잘 돌아가요.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거든요. 중개자 역할을 해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코드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졌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디버깅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얘가 성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사용합니다. 비트를 절약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그쵸? 비트를 절약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오히려 성능이 더 느려진다는 거죠. 왜냐면 읽고 쓰기 할 때 비트 마스킹이 연산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CPU는요. 비트 단위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CPU 친화적인 구조도 아니고요. 그리고 프록시 객체라는 애가 하나 더 얹혀진 거죠. 쓸데없는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메모리만 조금 아낄 뿐이지 속도는 손해보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엄청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불은요. 왜 표준에서 없애지 않고 있는 걸까요? 일단 표준이연에도요. 얘가 좋은 설계가 아니다. 설계의 실패 사례로 대표적으로 꼽히는 예입니다. 그런데요. 워낙 오래된 거기 때문에 기존 코드와의 호환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없애버리면 기존에 있던 수많은 실무 코드와 라이브러리와 얘 프로젝트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 좀 아닌데? 완전 실패했는데?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겨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기존에 개발했던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앞으로 개발하시게 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많은 문제점을 상제한 벡터 불을요. 굳이 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쵸? 그래서 벡터 불은요. 사용하지 마라가 권장되는 사항입니다. 사용하지 마시고요. 대안 방법을 사용하려면 대안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대안 방법을 사용을 하면 코드가 훨씬 더 명확해지고 예측 가능하고 디버깅, 좋은 말 다 써놨죠?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고 디버깅도 훨씬 쉽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벡터 캐릭터를 이용을 하는 건데 그냥 우리 참고지 저장하는데 1바이트 아깝지 않아. 그러니까 캐릭터 타입으로 쓸 거야 라고 벡터 캐릭터를 쓸 수가 있고요. 좀 더 명확한 의도를 갖기 위해서 unsigned 에잇의 준말, uint 에잇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uint 에잇은요, 8비트짜리 unsigned int를 말하게 되는데요. uint 에잇이나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불을 대체하는 방법을 이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는 비트셋을 이용해 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C++에서 절대 쓰지 마라 1탄 벡터 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좀 마음에 드시나요? 이걸로 밀고 나가도 될까요? 벡터 불은요. 비트팩된 아주 특수화된 자료 구조입니다. 레퍼런스는 진짜 레퍼런스가 아니고 프록시 객체고요. 포인터를 줄 수도 없고 당연히 주소도 없습니다. 성능도 떨어지고요. STL 알고리즘과 궁합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쓰시겠다고요?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자, 오늘도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구독해 주시고 채널 회원 가입해 주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는 선택이에요. 좀 약간 선택입니다. 선택이에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벡터 불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